안녕하세요. VSTI 및 이펙터 활용법 설명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딜레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딜레이의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팝필터 타임리스 2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할 건데, 네, 타임리스 2가 생각보다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또 복잡한 필터나 이렇게 모듈레이션까지 활용하려고 하면은 진짜 좀 전문가 수준의 이런 활용법까지 들어가야 돼가지고 설명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타임리스 2 설명 영상도 2개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함이니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활용했던 추임새를 한번 다시 불러와 볼게요. 네, 이 소리였는데, 자, 팝필터 타임리스를 불러와야겠죠? 네. 이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팝필터 타임리스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여기 이 부분일 거예요. 여기 딜레이 타임과 펜 부분, 그리고 여기 피드백 부분 정도가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일 겁니다.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 딜레이 타임은 여기 L, R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반복되는 소리가 왼쪽에서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오른쪽에서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들리게 할지 조정해 줄 수 있는 이 딜레이 타임 노브가 일단 가장 기본적이게 되겠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우스를 조정해 가지고 그 딜레이 타임을 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노브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직접 숫자를 입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여기 이 자물쇠 부분에 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얘네들을 직접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실제 이 시퀀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큐베이스죠. 시퀀서에서 설정해 놓은 템포, BPM을 이 타임리스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BPM에 맞게 이 2분 음표면은 2비트, 4분 음표면 4비트, 8분 음표면 8비트, 16분 음표면은 16비트로 이렇게 에코 사운드가 울리는 이 시간대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직접 6만에서 템포 나누기 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직접 이 타임리스 안에서 그 비트, 에코 사운드가 울리는 비트를 조정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가 이런 점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 자물쇠 모양이 있는데, 이 자물쇠 모양은 지금 이렇게 끄게 되면은 왼쪽만, 그래서 모노 타입의 딜레이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켜면은 다시 왼쪽 오른쪽 조정이 가능하고요. 또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여기 500.0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 보이죠? 이게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탭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뀌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딜레이, 지금은 딜레이가 이렇게 디지털화 돼가지고 활용하기가 정말 편하지만, 옛날 딜레이는, 아날로그 시절의 딜레이는 탭패드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탭패드라고 하는 거를 두드려가지고 딜레이가 어느 정도의 BPM, 어느 정도의 템포로 이렇게 울리게 할 건지를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대요. 아날로그 시절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탭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자, 2752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게 제가 아까 한번 누르고 나서 일정 시간만큼 후에 눌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제가 마우스로 얘를 클릭을 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 수치가 조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탭이 두드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두드리냐에 따라서 이 수치를 조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빨리 하면 167. 더 빨리 해볼까요? 네, 120보다는 빨리는 안 되네요. 되게 빨리 해보고 싶은데. 네, 120에서 15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를 클릭을 하는 간격을 굉장히 길게 하면 1481, 2616. 이게 클릭을 하는 간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딜레이 타임이 커집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딜레이 타임을 조정을 해줬었나 봐요. 굉장히 재밌죠. 네, 이렇게 옛날에 탭패드 느낌의 아날로그 시절에 이런 딜레이 조정을 하는 것도 네, 타임리스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왜 뭘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옛날 감성을 위해서일까요?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기능을 보자면은 여기 딜레이 L 펜, 딜레이 R 펜이라고 있잖아요. 딜레이가 좌우의 펜 값을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건데 이렇게 가장 왼쪽에다 놓으면은 이제 왼쪽에서만 들리는 거, 얘는 오른쪽에서만 들리는 거. 근데 얘도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영상에서 패트닝 효과 할 때는 얘를 이렇게 무조건 왼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20% 정도 20% 정도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펜 값도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다. 딜레이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울리게 할 건지를 네,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이 피드백은 이 딜레이 사운드가 여러분들 직접 음을 여러 번 반복시켜주는 게 이 딜레이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반복되는 숫자를 결정해주는 게 이 피드백입니다. 이렇게 작게 놓았을 때는 이 정도 왼쪽 때문에 그렇구나. 네, 다시 한번요. 네, 이 정도인데 수치를 키우게 되면 네, 지나치게 무리를 시켰네요, 제 스피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크게 키우게 되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나치게 반복되는 숫자가 많아지게 하면은 스피커 자체에도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여야 하겠다라는 거를 꼭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볼 수 있는 기능은 아닌데 타임리스에서는 이게 제공이 돼요. 여기 보면은 제가 맨 위에랑 맨 아래만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L 피드백, R 피드백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가운데 있는 두 개는 크로스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스테레오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왼쪽이지만 오른쪽에서도 일부분, 오른쪽이지만 왼쪽에서도 일부분 이렇게 딜레이가 소리가 울리게 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저도 생각보다 그렇게 조정할 일이 많이 있진 않은데
네, 약간 스테레오 기능의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여기 인풋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서 느낌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딜레이 사운드의 크기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게인을 조정해 주는 건데, 이렇게 낮추게 되면 딜레이 소리도 작아지겠죠? 키우면은 네, 딜레이 소리가 엄청 커지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일단 필터랑 모듈레이션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가 이 타임리스에선 조금 어려운 기능들이거든요. 일단은 뒷부분 영상으로 빼놓기로 하고, 자, 그 다음 여기 믹스 부분이 있죠. 자, 근데 이 믹스 부분 보면은 드라이 믹스가 있고 웻 믹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이랑 웻의 차이를 일단 가상악기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펙터가 적용되지 않은 순수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웻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펙터가 적용된 후의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타임리스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필터를 이렇게 쭉 거치고 나면은 이 선이 웻 쪽으로만 향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딜레이를 거친 믹스 소리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 물론 드라이 소리도 바꿀 수 있어요. 얘를 조정하면은 제가 처음에 불러왔던 이 샘플 소리 자체를 조정을 하는 게 되겠지만, 사실 팝 필터 타임리스 안에서 이 드라이 레벨을 건드리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수치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정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 웻 믹스를 특히 많이 건드려야 되는데, 이 웻 믹스도 안에서 보면은 가운데 웻 레벨이 있고 바깥쪽에 웻 펜이 있죠. 펜 조절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왼쪽 오른쪽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쪽에서 소리가 더 울리게 할 건지 이거를 조정을 해주는 게 되겠고요. 레벨도 역시 마찬가지, 게인, 이 필터 적용되고 이 소리가 어느 정도의 게인으로 들리게 할 건지 조정해 주는 게 이 웻 레벨이 되겠습니다. 이 드라이 믹스 부분을 끄고 싶다면은 이쪽에 있는 이 자물쇠 부분을 누르면은 네, 비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끌 수도 있어요. 굳이 이 드라이 믹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타임리스에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꺼놔도 무방하십니다. 그냥 여기서 조정하려면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노브에 대해서 설명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여기 이 부분. 이 팝 필터는 기본적으로 프리셋을 굉장히 많이 제공해줘요. 좀 초심자를 위한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이펙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좀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여기 있는 프리셋을 써라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프리셋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데, 네, 샘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메뉴들마다 굉장히 많은 프리셋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악기별로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 기타, 신스, 또 소리별로 디스토션, 코러스, 리버브, 이렇게 사운드의 종류별로 해가지고도 이렇게 프리셋들을 제공해 주는 거 네,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팝필터 타임리스의 가장 기본적인 노브들,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제가 설명을 생략했던 가운데 있는 필터 부분과 밑에 이 모듈레이션 부분, 이 두 가지는 좀 어렵거든요. 저도 좀 자세히 설명드릴 자신은 없는데 일단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네, 설명 다음 영상으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